안녕하십니까. 역세권 연대조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안중역,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중역이 올해 10월 달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통을 하면은 역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항상 이 개발은 역과 동시에 같이 되면 좋겠는데 역이 먼저 개통이 되고 개발은 이제 나중에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주들은 아주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일단 진행된 것까지 제가 금년 1월 달에 한번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중에 이제 계신 분들은, 지주들은요,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이제 좀 토지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현지에서 파시지 그러지 않냐 하니까 현지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쪽으로 한번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또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이 역세권 주변이 전부 다 논하고 밭, 또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전답이죠. 전답 중에서도 논이 더 많죠. 근데 이 전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법률이 좀 강화돼서 실제로 영농을 하지 않으면 이 매매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상 매매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반드시 팔아야 되겠다 하면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재산권이고 또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거를 머리를 맞대면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얼굴 한번 보는 거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안중역이 이제 10월 달에 개통을 하는데 시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 8월 5일 날 안중 평택 시장님하고 시의원들 한 40여 명이 시운전에 참여를 해서 요거 이제 이 KTX 요걸 직접 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보통 한 2달, 석 달 이렇게 하고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통이 내일 모레 임박했다는 뜻이죠. 지금 작년에 개통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 전에 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은 2022년도에 벌써 다 나왔는데 지금 안중읍 송담리 산 7-1번지 일대 156만 9천 평이죠. 156만 9천 평이면요, 이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 중에서 이렇게 큰 면적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것도 어디다 개발을 해요? 역 주변에, 안중역 주변을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한 10만 6천 명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10만 6천 명. 10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일개 시가 형성이 되려면 10만 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10만 6천 명이니까 새로운 시가 하나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그러냐 하니까 안중 역세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안중 역세권만 개발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안중역 주변에 또 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화양지구를 비롯해가지고. 화양지구도 또 84만 평이잖아요. 거기 또 엄청나요. 멀지 않은 거리에. 그래서 이 서부 쪽, 평택 서부 쪽에 아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 목표 연도는 이게 1단계, 2단계로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발을 못해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다가 2022년부터 목표 연도가 2027년까지고 2단계가 28년부터 35년까지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죠. 요런 것들은 제가 1월 달에 그 영상에서도 다 말씀해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하려면 전제가 뭐가 되냐니까 개발하는 에리어 내를 그 개발 지역 내를 투기화돼서 사고팔고 하면 나중에 어떤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하기 전에 이러한 그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안중 역세권도 2024년 6월 27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고 하니까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2024년 7월 15일이면 지금 뭐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 지나기 전에 올해 6월 27일 날 연장을 한 거죠. 연장을 언제까지? 2026년 7월 15일까지. 2년을 더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개발이 다 이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것도 개발 계획 그 구상도인데, 요게 이제 안중역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요 동글뱅이 치인데, 요 안중역인데, 요 부근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 빨간 선 테두리로 되어 있는 요 안에를 개발하는데 이게 약 157만 평이죠, 요게.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데, 여기만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송담지구가 있는데 이거 개발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현화지구도 개발이 다 끝난 거고 지금 화양지구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도 많이 하고 있죠. 화양지구 옆에가 어디냐 하면은 평택 항구죠. 항구, 포승지구.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결국 안중 역세권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으면 이 물동량을 실어놨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구상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쪽을 어떻게 개발하냐 하니까 탄소.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아주 그 탄소 중립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도시로.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면 중요한 게 안중역에서 KTX로 직결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출퇴근. 그러니까 이 안중역 서해선을 개발해서 준공하는 거는 안중역하고 화성시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평택에서 또 서울까지 KTX로 또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기 또 중앙공원으로 5분 내에 갈 수 있게 또 하고 랜드마크가 있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컴팩트 시티라는 거는 압축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땅도 아주 활용도 하고 또 건축물도 압축해서 높이 짓겠다. 또 탄소 중립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계획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중역을 KTX로 직결하겠다. 이게 아주 굉장히 서해선 못지않은 핵심 그 교통 상황인데 지금 환승 없이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안중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중에서 요 양감으로 해가지고 서울 여의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KTX로 그 연결을 하면요. 같은 서울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분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요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요게 안중역을 개발하는데 전문가들이 다 심도 있게 개발 계획을 세워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게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중은 지금까지는 허벌판이고 크게 발전된 게 없는데 앞으로는 아주
천지개벽이 되는 거죠. 왜? 지금 안중역도 이제 10월 달에 개통을 하죠. 역세권도 한창 지금 개발 추진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아주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서울까지 KTX가 안중역에서 직결이 되는데 그거 외로다가 GTX A 노선과 A 노선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평택까지. GTX A 노선이 지금 동탄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동탄에서 평택까지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파주에서 동탄까지가 A 노선인데 여기 동탄까지는 개통이 됐는데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한다.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GTX C 노선이 경기도 덕정, 양주의 덕정에서 수원까지인데 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수원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또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요. 그냥 뭐 서해선 전철만 하나 다니고 또 1호선만 다니고 뭐 이게 아니고 KTX가 A 노선, C 노선이 지나고 또 안중역에서 직결해서 또 KTX가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교통은 뭐 그냥 같은 서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이 이 안중, 제가 지금 안중을 설명하는데 이 GTX A 노선, C 노선을 말씀드리는 거는 안중 바로 옆에가 또 이 지제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회를 열고 개최한 결과를 이 공문으로 알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2024년 6월 20일 날 목요일 날 2시부터 4시 58분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용이 안건이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제한 수용 여부 자문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한 거죠. 왜? 이것이 확정이 돼야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 배정과 제한 수용 여부를 이거를 심의를 안 하면 못 받으면 개발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건부 동의가 나왔죠. 이 개발 사업은요, 심의를 올리면은 100% 그냥 yes, okay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다. 조건부 동의로. 여기서 이렇게 그 통과가 됐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택시 도시계획의원 총 23명 중에서 15명이 결국 심의 안건을 총 5건을 이 안중 역세권만 심의한 게 아니고 또 뭐 여기 지제 세교지구 뭐 평택 수촌지구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중 역세권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 심의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가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제한 수용 여부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사업 규모가 239만 347평방미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56만 9천 평인데 그걸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가 239만 347평방미터예요. 요 규모를 1단계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떤 승인이냐 하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를 승인을 받았다. 환지 방식이 있고 또 수용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이
방식으로 개발되는 거를 지주들이 다 원하죠. 왜? 수익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지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통과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언론에도 일부 보도된 내용인데, 이 OBS 뉴스라고 있어요. 이 평택 쪽에 보도를 많이 하는 전문 채널인데, 여기도 보니까 2024년 7월 22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안중 역세권이 오는 10월 개통을 앞둔 경기도 평택시 안중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해 평택 서부권 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주들로 구성된 민간 추진위원회의 1단계 개발사업 제안을 최근 평택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굿뉴스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럼 개발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심의만 통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지구 지정, 개발을 하면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니까 A지구, B지구, C지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구 지정을 위해서 입안 절차를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환지 및 보상, 토지 평가 등의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정장선 평택시장님 말씀은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요게 이제 평택시장님 또 말씀이고, 결국은 안중역이 개통이 되면과 동시에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평택시 보도자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서해선이 2024년 10월 개통 예정이다. 요게 보면은, 여기 이제 줄 쳐놓은 거 보면은, 서해선 복선 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90.01km 구간을 연결하는 여객하고 화물 노선으로, 그러니까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객도 같이 가는 거예요. 총 4조 842억 원이 투입이 됐다. 4조 842억 원. 요게 201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개통하는 게 올해 10월이니까요.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걸렸네요. 이게 이제 거리도 멀고 또 이 서해선 이쪽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돌출 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안중역이 10월 달에 개통된다는 이 뉴스와 또 안중 역세권이 심의위원회 통과했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해선은 노선이 홍성역에서부터 충남 홍성역에서 안중역, 화성시청역, 그리고 서화성 남양역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송산역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이, 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 구간, 충남 홍성에서부터 합덕, 인주, 안중, 향남,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이렇게 이제 여기 개통이 되는 거죠. 10월 달에. 그리고 또 여기 평택역에서부터 포승, 평택철도라고, 요것도 공사하고 있는데, 요것도 동시에 개통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요. 그래서 평택역에서, 지금 현재 있는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또, 개통이 된다. 요게 이제 그렇게 나온 구간 지도죠. 요게 이제 시운전하기 전에 평택시장님하고 의원들이 브리핑 듣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안중역세권의 미래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요런 거가 아주 중요한 거죠. 미래가. 지금 안중역이 개통하면 그 가치가 금방 이렇게 올라가느냐? 금방 주변의 아파트들이 뭐 시세가 더블로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 가격이 진행되는 거는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개통됐을 때 딱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개통이 된 후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땅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개통되는데 안 올랐다고 또 팔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주 대대박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은 이제 막바지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장기적인 투자니까 좀 더 기다리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중역은 신설역이면서 환승역입니다. 이 토지나 이 아파트 또 이 상가 어느 부동산이든지 투자할 때는요, 신설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환승역, 또 3개, 4개, 5개 전철역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안중역은 신설역도 되면서 환승역도 되니까 더 이상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 아까 그 여의도 면적의 한 거의 2배 가까이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156만 9천 평이니까 여의도가 89만 평인데 지금 이쪽에 화양지구까지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2배,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이 대규모일 때는요, 그 지역은 무조건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10만 6천 명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물론 10만 6천 명이 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 10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또 이쪽에 화양지구도 지금 한창 아파트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 인구를 빼고 요 안중 역세권만 10만 6천 명이니까 이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새로운 안중역 주변에 생긴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또 서울에서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요거 환승역, 신설역만 하나만 보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대규모로 개발하는 거죠.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안중역의 그 역세권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또 개통한다고 했잖아요. 14분 걸립니다. 14분. 요것도 그러니까 경부선의 평택역에서 신설 안중역까지 또 새롭게 지금 공사를 해서 10월 달에 개통을 하는데 14분 걸린다고요. 그럼 바로 옆에죠. 14분 걸리면. 이것도 대단한 그 교통 호재죠. 엄청난 거죠. 화양지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4만 4천 평. 지금 엄청 개발을 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물론 분양은 조금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워낙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요즘 그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이 되는 경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요. 물론 경기 변동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가격만 싸면 다 분양이 됩니다. 경쟁률이 엄청 세죠. 그런데 이 미분양이 나는 거는 조금 비싸서 그래요. 근데 물가가 요새 공사비도 그렇고 또 원자재 값도 그렇고 인건비도 엄청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비쌀지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도요, 작년 8월, 9월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거의 1년까지 왔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다 분양됐습니다, 지금. 다 분양됐어요. 굉장히 그 코스트가 분양 가격이 높았죠. 마찬가지로 화양지구도 지금 미분양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부가 미분양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분양이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화양지구와 이 안중역세권과 결국 크게 보면은 한 덩어리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러면은 대규모로 안중역만 해도 대규모인데 어마어마한 개발 단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가 평택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평택항이 있다라는 거는 항이 있는 지구와 항구가 없는 지구하고의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평택항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현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은 다 평택항으로 나갑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는 다 평택항이죠. 그래서 평택항과 포승지가 같이 있다는 것도 큰 아주 미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뭐 삼성 반도체 옆에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산업단지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중 역세권의 가치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장기가 언제냐?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점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올라가고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안중 역세권의 개발이 아주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그 소식과, 또 이제 그 여기 10월 달에 개통된다는 이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